사람이 묻히고 있어. 깊은 산골 한가운데서 생매장되고 있는 재벌 회장을 노숙 소녀가 발견합니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죽인 채 뛰어나가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비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섞인 물기들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따끔거렸고 어둠은 산 전체를 삼키듯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지는 젖은 흙길 위에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낮에 손질해 둔 밭이 걱정되어 잠시 나왔다가 생각보다 깊숙한 곳까지 와버린 참이었습니다. 발밑에 진흙은 질척거렸고 발목은 이미 차가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번개가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차? 하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이 시간, 이 산길에 차가 들어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곧 검은 차량 2대가 멈춰 섰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비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하지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뒷좌석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 축 늘어진 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 하지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닫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위해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짧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숨이 끊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의 몸이 크게 움찔하더니 그대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제야 하진은 그것이 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확인하고 처리하시죠. 차가운 말투. 사내들은 익숙하다는 듯 삽을 꺼냈고 이미 준비된 구덩이로 노인을 밀어 넣었습니다. 비가 흙과 섞여 진창이 되었고 삽질 소리는 무감각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하진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때까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꺼내 불태웠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서류 조각들. 불꽃이 잠깐 타올랐다가 비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산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하진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진은 바위 뒤에서 기어 나오듯 일어나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계세요? 제발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손끝이 깨지고 피가 묻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흙더미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하진은 흙을 더 걷어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는 손이 드러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상체를 끌어안듯 들어 올렸습니다.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해냈고 그 뜨거운 감촉이 하진의 팔을 적셨습니다. 눈 떠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해요. 노인의 눈꺼풀이 겨우 올라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하진을 비추었습니다. 살려. 그 한마디가 하진의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살려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녀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몸무게가 그대로 어깨로 쏠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탈길을 오르며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무릎이 깨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숨이 목을 찢듯 올라왔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겨우 자신의 움막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거의 기어 들어가듯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을 눕히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고 불을 밝히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피는 멈추지 않고 흘렀고 깊이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병원은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해야 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노인의 몸이 움찔거렸고 하진의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숨을 세며 버텼습니다. 마침내 지혈을 마쳤을 때 노인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을게요. 노인의 입술이 떨리며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산.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산이요? 그게 이름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개의 발소리, 무전기 잡음, 그리고 빛. 하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인을 숨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의 덮개를 열고 숨겨진 저장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으로 노인을 밀어넣고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문을 덮고 다시 그 위에 물건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여기 혼자 사는 거야? 강한 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진은 눈을 찡그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일부러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사내 하나가 방 안을 훑어보며 다가왔습니다. 이 근처에서 노인 하나 못 봤어? 하진은 헛웃음을 흘리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요? 여긴 저 혼자예요.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사내가 바닥에 핏자국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뭐야? 하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딘가 풀린 웃음, 제정신 같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토끼예요. 산토끼. 제가 잡아서 치료해 주려던 거예요. 사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친 여자네. 그들은 몇 번 더 주위를 둘러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멀어지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진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저장 공간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노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들 조심해. 그 말에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라니.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라는 것을. 하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진실을 끝까지 데려간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산은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서하진의 안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하진은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귓속에서는 여전히 발소리와 무전기 잡음이 울리는 듯했고 심장은 규칙을 잃은 채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가슴 안쪽을 긁고 지나갔고 그 통증이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저장 공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열이 있어요. 이러다 감염되면 위험해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다시 확인하고 물에 적신 천으로 노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지직, 무전기 특유의 잡음, 그리고 누군가 흙을 밟는 소리. 하진은 몸을 굳힌 채 숨을 죽였습니다. 저장고 위에 얹은 멍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여기 발자국 있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분명 이쪽으로 왔어. 하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노인의 입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숨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밖에서는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안에 냄새가 좀 나는데? 문득 발밑의 땅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하진은 몸을 낮추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야, 됐다. 그냥 미친 여자 하나 있는 거지 뭐. 더 들어가면 시간 낭비야. 다른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자 문 앞의 기척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야, 위에서 드론 띄운다잖아. 이쪽은 나중에 훑어도 돼. 짧은 침묵 후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은 다시 적막해졌고 빗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하진은 조심스럽게 저장고를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뒤졌습니다. 예전에 산에서 다치면 쓰려고 남겨둔 항생제와 진통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녀는 약을 녹여 조심스럽게 입안에 흘려보냈습니다. 노인의 목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때 노인의 손가락이 다시 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서하진이에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 그래, 잘 들으렴. 숨이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날 노리는 놈들은 내 아들이다. 하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요? 그래, 내 피로 난 놈이야.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걸 다 가지려고 나를 없애려는 거다. 하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겉으론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얼굴을 하고 뒤에선 사람을 죽이는 놈이야. 하진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내가 미친 노인으로 끝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소.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요? 노인은 힘겹게 자신의 가슴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내 몸 어딘가에 숨겨놨다.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찾으러 사람들이 온 겁니까? 노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은 나를 죽여서라도 그걸 없애려고 할 거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진 듯 들렸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 말은 부탁이자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하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숨어 살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 휘말릴 사람이 아니에요. 노인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 그 말이 하진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무서워요. 나도 그렇다. 그래도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충분하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기계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웅웅. 하늘을 가르는 소리. 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드론이에요. 노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들이 더 가까이 왔구나. 하진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동해야 해요. 이곳은 오래 버틸 수 없어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냐? 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녀는 노인을 업기 위해 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번엔 제가 절대 놓지 않을게요. 노인은 하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진아. 네.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에 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야죠. 밖에서는 드론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산을 훑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추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드론의 날갯짓 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의 숨결처럼 느릿하게 공기를 긁고 있었습니다. 서아지는 노인을 업은 채 숲의 가장 어두운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조금이라도 닿지 않는 곳을 골라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흙은 질척거렸고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경사였지만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혼자 산에 남아 살며 도망치듯 살던 시절 짐승을 피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며 익힌 길이었습니다. 드론의 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웅! 하늘 위에서 빛이 번쩍이며 숲을 훑쳤습니다. 하진은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노인을 안은 채 커다란 바위 그늘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빛이 머리 위를 스칠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짐이 돼서.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버티셔야 해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요? 겁이 나면서도 도망치지 않잖아. 하진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서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드론의 불빛이 멀어지는 틈을 타 하진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숲, 사람 발길이 끊긴 골짜기 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폐광으로 쓰였던 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기피했지만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하진은 조심히 노인을 눕혔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지만 비보다는 나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 조금만 쉬세요. 하진은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지만 그는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듯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말한 거 들었어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드론을 띄운다고 했어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놈들은 이제 나를 반드시 없애야 해.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노인은 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이 됐는지 알고 싶겠지.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회사를 키웠다. 더 많은 돈, 더 큰 힘,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어받을 아들이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기 시작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였지. 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던 거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은 장애물일 뿐이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방울이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숨겼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계약서, 뒷돈거래, 정치인들 이름까지 다. 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계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도 끝이 나지 않으니까. 하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리신 거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 말에 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동굴 바깥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심해. 노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빛이 동굴 입구를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냄새 난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몸을 낮추고 바위 뒤로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노인의 입을 막고 버텼습니다. 그 순간 동굴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쪽 아니야. 신호가 끊겼어. 잠시 침묵.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너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녀는 바깥을 살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더 위험해져요. 지금 움직여야 해요.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업고 갈게요. 하진은 다시 노인을 업었습니다.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숲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이 퍼지면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때 하진의 눈에 희미한 구조물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감시초소, 오래전에 쓰다 버린 산림 감시소였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멈춰. 낯선 남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너머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그 순간 노인이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 하늘에서 드론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했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그 소리는 분명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하진은 본능적으로 노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내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 노인의 손이 떨리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워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안개 사이에서 검은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구가 천천히 들려졌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있었군. 낮지만 분명한 음성. 위협보다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복장, 군인처럼 반듯한 자세. 그러나 눈빛은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그만 나와요. 더 도망칠 데도 없잖아요. 하진은 침을 삼키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다쳤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내가 물러날 줄 알았습니까?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진아. 하진은 그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그냥 부하가 아니다. 하진의 눈이 다시 남자를 향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소개가 늦었군요. 난 박태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태식.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구나. 박태식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버리셨잖습니까? 그때 죽은 줄 아셨겠죠. 하진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무슨 관계예요? 박태식은 하진을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을 위해서 더러운 일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천히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버려졌죠. 아주 깨끗하게.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선을 넘었기 때문이야. 선을 넘었다고요? 박태식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깨끗한 척 하셨죠. 피는 다 우리 손에 묻혀 있었는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진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과거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복수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박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살아있는 한 전 끝이 없어요. 그는 다시 총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그 순간 탕! 총성이 산을 갈랐습니다. 하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며 귓속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하진이 아니라 바위 옆을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엎드려. 낯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다른 방향에서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박태식이 몸을 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뛰쳐나왔습니다. 정신 차려, 회장님. 낮고 굵은 목소리. 군인 특유의 단단한 발성. 그 남자는 단숨에 박태식의 팔을 걷어차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남자가 엉켜 바닥을 굴렀고 숨막히는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하진은 반사적으로 노인을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이에요. 움직여요.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하진은 그의 팔을 붙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멈춰. 거기서. 그러나 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숲속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요? 앞쪽에서 다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건물이에요. 허물어진 감시초소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창문은 깨져 있었지만 숨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진은 노인을 끌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거기서 하진은 노인을 안쪽에 눕히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까의 남자 박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숨이 거칠었고 한쪽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끝내자 이제. 그는 총을 겨누었습니다. 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탕!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박태식의 몸이 뒤로 튕기듯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는 아까 나타났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다. 그는 총을 내리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박태식은 이를 악물고 바닥에 쓰러진 채 하진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결국 그쪽이냐? 사내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넌 이미 끝났어. 박태식은 웃음을 터뜨리듯 기침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놈들은 아직 남아있어.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사내가 하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난 예전에 이분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와줘서 다행이다. 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산 위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겠네요.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의 굉음, 그리고 확성기에서 울리는 목소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하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헬리콥터의 굉음이 산을 갈라놓듯 울려 퍼졌습니다.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며 회전할 때마다 나무들이 사납게 흔들렸고 낙엽과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서하진은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강한 탐조등이 숲을 훑고 있었고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어둠 속을 파헤쳤습니다. 이제 진짜로 포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선택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노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가 없구나. 아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진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야 해요. 그 말에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아직도 나를 믿는 건가?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다 말아마. 헬기의 소음 사이로 그의 낮은 음성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산이다. 하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강태산. 나는 한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을 이끌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자리는 결국 내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넘겨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지.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착한 아이였다. 똑똑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지. 그런데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더군.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바꾸는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헬리콥터의 조명이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애는 나를 밀어냈다. 회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불안정한 노인으로 만들었지.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이다. 강태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증거도, 과거도, 죄도. 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저를 살리신 거군요.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 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말에 하진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 그냥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강태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욕심도 계산도 없는 사람. 그래서 진실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목표 발견. 북쪽 절벽 근처다. 하진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우릴 찾았어요.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하진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하죠? 서울로. 강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누구요? 내가 믿었던 마지막 사람.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나요? 강태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믿고 싶다. 그 말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바위에 튀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움직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진은 강태산을 부축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이쪽이에요. 그녀는 기억 속에 남아있던 좁은 비탈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낡은 등산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고함과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놓치지 마. 앞쪽 막아. 하진은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갑자기 인형이 튀어나왔습니다. 멈춰. 하진은 반사적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괜찮아. 나야.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조금 전 그들을 도왔던 남자였습니다. 이쪽으로 와. 그는 손짓하며 작은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을 부축해 그를 따라갔습니다. 통로는 좁고 가팔랐지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계곡 아래로 이어져.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넌 무조건 내려가.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야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이니까. 그는 노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강태사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네 무사히 돌아와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도요. 꼭 살아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는 총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도 가요. 그녀는 강태산을 부축해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 거기서 멈춰. 하진은 이를 악물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품고 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세상 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헬기의 불빛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계곡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밤안개와 습기가 뒤엉켜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바위 틈 사이로 차가운 물소리가 쉼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진은 숨을 헐떡이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끄러운 이끼 위에서 몇 번이나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노인을 부축한 팔에 더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강태사는 고통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떨리고 숨결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진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만둬도 된다. 하진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 아니에요. 그 말은 그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뒤쪽에서 갑작스레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바위 조각이 튀며 하진의 발치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며 노인을 감쌌습니다. 멈춰. 움직이면 쏜다. 확성기를 탄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진은 이를 악물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앞은 절벽, 옆은 급류, 뒤는 총을 든 추격자들.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진아.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내려놓아라. 하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들어라. 그의 손이 하진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둘 다 죽는다. 하진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강태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놔두고 가라.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 듯 아팠습니다. 내가 살아야 진실이 살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하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강태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 순간 위쪽에서 또 다른 불빛이 내려왔습니다. 포위 완료.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습니다. 확성기 너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진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옆에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 있었고 아래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그녀는 강태산을 끌고 바위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뭐 하려는 거냐? 뛰어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쳤어. 믿어주세요. 하진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둘 다 잡혀요. 뒤에서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금이다. 하진은 강태산을 끌어안고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찬 공기가 온몸을 찢듯이 스쳤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곧바로 차가운 물이 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하진은 본능적으로 강태산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이 미끄러지고 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그 순간 바위에 부딪히며 몸이 멈췄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진은 필사적으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몇 미터 아래쪽에서 물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몸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미동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의 얼굴을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그녀는 그의 가슴을 눌러 물을 토하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침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하. 강태산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진은 그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어요. 살아계세요. 한참을 그렇게 버티고 나서야 하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지만 물살 때문에 이쪽은 쉽게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긴 잠시 숨을 수 있어요. 강태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아,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 강태산이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식 그는 끝까지 날 쫓아올 거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이 주변을 채웠습니다. 하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저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강태사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하진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넌 도망치지 않았어.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여기서 못 나올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강태사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나보다 훨씬 강하다. 잠시 후 먼 곳에서 헬기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쫓는 쪽이 될 거예요.
강태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새벽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대신 짙은 안개가 계곡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젖은 옷자락을 그어쥐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강태산의 체중이 고스란히 팔과 어깨로 쏠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말은 이제 노인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숲의 밀도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도로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녹슨 가드레일, 그리고 버려진 표지판. 여기야.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이 근처에 오래전 폐쇄된 산악관리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피했지만 지금은 그 공포가 오히려 은신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는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기울어진 채로 열려 있었고 내부는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진은 강태산을 안쪽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조금만 쉬세요. 여기선 바로 못 찾을 거예요. 강태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긴 한동안 버틸 수 있겠구나. 하진은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췄습니다. 낡은 책상, 부서진 무전기, 녹슨 캐비닛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지도와 함께 손으로 적은 낙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군 시설이었나 봐요. 강태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래전에 사용되던 감시소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나와 박태식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기도 하지.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였죠? 강태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에 멈췄습니다. 전우였다. 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전우요? 그래. 젊은 시절 같은 작전에 투입됐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땐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였어.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강태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각자 다른 길을 택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기업을 만들었고 그는 어둠으로 들어갔다. 하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래. 서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강태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지. 우리 모두가 그렇듯.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배낭을 내려놓고 안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는 묵직했고 표면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그 증거죠? 강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숨겨온 것. 하진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저장 장치 여러 개와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녹취 파일, 계좌 기록, 내부 보고서, 그리고 그 아이의 친필 서류다. 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요? 강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다.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저 안에는, 그래.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전부 담겨 있다. 하진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군요. 끝이자 시작이지. 강태산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하진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말해둬야겠다. 하진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살려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진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선택해 준 거다.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평생 선택받는 쪽에만 있었지,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 강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강태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진은 몸을 굳혔습니다. 설마. 강태산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놈들이 아니라 아마 경찰일 거다.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맞서는 거다. 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걷히고 있었고 그 자리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나갈게요.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경찰입니다. 하진과 강태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도망은 끝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신 분들 천천히 나와 주십시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성기 너머의 기계음과는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서하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강태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는 없겠지. 하진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앞에 설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의 손전등 빛이 동시에 쏟아졌고 어둠 속에서 무장한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을 보이세요. 하진은 천천히 양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장하지 않았어요. 부상자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한다. 몇 명이 다가와 강태산의 상태를 살폈고 한 남자가 무전기를 들고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부상자 생존, 상태 위중. 그제야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하진 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형사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지친 표정,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화한 적 있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전 제보 때문에. 그 형사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었군요. 그는 강태산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다치셨네요.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소. 형사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가수사로 전환됩니다. 민간 인력은 철수시킬 겁니다. 그 말에 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분은요? 형사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보호 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술은 이후에 받겠습니다. 하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강태산이 손짓으로 형사를 불렀습니다. 형사님, 말씀하십시오. 이 아이를 잘 부탁하오. 형사는 잠시 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하진의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해 강태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속에 울려 퍼지던 긴장감은 서서히 가라앉고 대신 묵직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하진 씨, 형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리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빛이 서서히 숲을 밝히고 있었고 안개는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신고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형사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당신 말이 다 맞았네요.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형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죠.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커질 겁니다. 아주 많이요. 형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보호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희망은 있습니다. 하진은 그 말을 듣고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위협이 아니라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형사는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고 구조대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진은 멀리 실려가는 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들것 위에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하진 씨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형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으려 합니다.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끝난 게 아니네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은 걷히고 있었지만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도망치지 않을게요. 형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이렌 소리 속에서 하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한가운데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아진은 구급차 옆에 서서 들것에 실린 강태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 아래로 희미하게 들썩이는 가슴. 그 움직임이 사라질까봐 그녀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곧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하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아진 씨,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차량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변은 이미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기자들의 그림자가 멀리서 어른거렸습니다. 아직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하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게 너무 큽니다. 하진은 가방 속의 금속 케이스를 떠올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료들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으려 들 겁니다. 형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증인이자 표적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출발했고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진은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후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하진 씨. 그 순간 하진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죠? 아직은 이름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이상하리만큼 친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자료 공개하면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상대는 짧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한 겁니다. 하진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형사는 다른 쪽을 보고 있었고 경찰 무전 소리에 묻혀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자료를 넘기면 당신은 안전해집니다. 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래하자는 건가요? 현명한 선택이죠.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강태산 씨는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잘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약속한 선에서는. 하진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약속하지 않으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땐 모든 일이 더 복잡해지겠죠. 통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거래를 제안했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진은 통화 내용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분간 당신을 보호해야겠습니다. 공식적인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걸 공개해야 해요.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는 차 문을 열며 말했다.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죠. 차가 출발하자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로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진 씨, 네. 당신은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형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차는 도시로 향해 달렸고 그 안에서 조용한 결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도시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서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출근길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형사의 말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외견상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쪽은 전혀 달랐습니다. 통제된 출입구, 철저한 보안,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이곳이 단순한 경찰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긴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형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이곳이 당신의 세상이 될 겁니다. 문이 닫히고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녀, 피곤한 눈빛, 그러나 긴장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진은 의자에 앉자마자 무거운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서하진 씨,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년의 검사로 보이는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제공한 자료를 공식 증거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금속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탁! 탁자 위에 놓인 케이스는 무거운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형사가 케이스를 열자 안에 담긴 여러 개의 저장 장치와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안에는 자금 세탁 내역, 불법 로비 기록, 그리고 내부 지시 문건들이 있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두 강태산 회장이 직접 보관하던 것들이에요.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하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믿고 맡겼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하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은 차후에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산 환자 수술에 들어갑니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하진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강태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하진을 보았습니다. 왔구나.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그게 정상이다. 강태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넌 도망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힘을 내어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라. 그 말과 함께 의료진이 다가왔고 하진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비리 전격 수사 전 회장 관련 증거 확보, 정재계 연루 정황 포착,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 착수, 도시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병원 복도 한편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산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네. 하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당장은 모르겠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숨지는 않을 거예요.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됐다. 며칠 뒤 하진은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밤을 건넌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을 건넌 사람만이 다음 날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하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구원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는 사건도 요란한 소식도 없이 그저 어느 날 문득
공기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차갑던 바람이 누그러지고 햇살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계절. 서아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앞 작은 정원에는 연두빛 잎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녀의 말에 침대에 앉아있던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오래간만에 제대로 봄이 온 것 같아.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던 어깨는 조금 내려왔고 표정에는 여유가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걸어볼까 합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강태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너한테 기대도 되겠지.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고 그 위에 앉아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목소리,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강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제가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예전처럼 숨어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 곁에서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키거나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서요. 강태산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그게 내가 찾은 답이구나.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 여기 계셨네요. 형사였습니다. 그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수사 마무리됐습니다. 관련자들 전원 기소됐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강태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았네. 형사는 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하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건 도망치지 않은 것뿐이에요. 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잠시 후 형사는 자리를 떴고 다시 조용한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햇빛이 잔잔히 내려앉은 벤치 위에서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네요. 강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다. 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진은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창문이 넓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 동행.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진실을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걸어주는 곳. 하진은 책상에 앉아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하여.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종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선택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